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날이면 날마다 오는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 데이터가 오늘 업데이트 됐습니다. 네, 생산자 물가지수가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중국,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수입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또 생산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물가지수, 금리 이렇게 차곡차곡 순서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12.9% 시장 전망치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물론 전월보다는 조금은 줄었죠. 네, 13%인가 나왔었는데 12.9%로 조금 줄었어요.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12월, 1월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촉매제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이주열 총재 고민이 많이 되겠어요. 자, 뉴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중국 생산자 물가 12.9% 상승, 시장 전망치 상회. 뭐 숫자만 보자고요. 12.4%였대요. 전달에는 13.5였는데 12.9니까 0.6% 포인트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10%대, 12%대 엄청 높은 거죠. 네, 그다음 기사. 소비자 물가도 들썩, 인플레 우려 지속.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 생산자 물가가 전 세계를 좌우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아주 밀접하게 미치는데 좀 이따 차트를 비교해 보면 진짜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 지난달에는 13.5%였어요. 전년 동월비. 그다음에 올해는 이번 달은 12.9%. 네, 상당히 그러니까 고공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여기서 지난달에 비해서는 떨어졌지만 평균 10%를 넘는 달이 두 자릿수잖아요. 두 자릿수 유지가 된다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우리한테는 엄청난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자, 그래프로 제가 데이터를 입력한 걸 볼게요. 자, 여기에는 일단 이렇게 텍스트를 먼저 볼게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요, 중국 PPI가 있고요, 미국 PPI가 있고요, 한국 PPI가 있고요. PPI 생산자 물가지수, 한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근원 물가지수는 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남들은 중요하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임포트 프라이스 인덱스, 이게 뭐냐면은 수입 물가지수. 결국 뭐냐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우리 생산자 물가지수 또는 수입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뭐 석유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중국이 오르면 우리도 수입을 비싸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자, 그래프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인데 요 위에 있는 거는 로우 데이터고 여기는 뭐 서울 아파트 주가지 시가총액 지수랑 비교해 보려고 해놓은 거고요. 지금 우리가 볼 거는 요거예요. 요거 오늘 요거요. 초록색이 중국 PPI입니다. 중국 PPI. 자,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좀 더 확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난달에 13.5%였어요. 근데 이번 달은 12.9%였나 8이었나 12.9%로 떨어졌네요. 조금 떨어졌죠. 그래도 이 수준을 봐야죠. 이 수준을 10%가 넘은 게 어디예요? 여기가 10%인데 10%를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째 넘은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생산자 물가 지수가 8.9%로 우리 생산자 물가지수 8.9%거든요. 빨간색이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지수거든요. 중국을 거의 따라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프를 봐도 그렇죠? 그다음에 이 파란 건 우리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 뻥튀기 한 거랑 우리 생산자 물가지수 뻥튀기 한 거랑 지금 우리 소비자 물가지수 뻥튀기 한 거랑 거의 방향이 연동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좀 더 다르게 보면요, 이거랑도 비슷해요. 이거 보이시죠? 이거 수입 물가지수 35%.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몇 년 나타나지 않은 거거든요. 바로 직전에 언제였냐면요, 서프라임 때. 그때는 환율이 폭등했거든요. 그다음에 유가도 폭등을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유가는 폭등을 했는데 전년 동월비에 비해서 40달러 든 게 70달러, 80달러 하니까. 근데 환율은 좀 안정적이에요. 아마 중국 지준율 인하하면서 엔화 그냥 딱 꼭 붙들어 매놔 가지고
달러 인덱스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안 올라.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따라서 안 오른 그런 것 같아요. 자, 요 그래프를 좀 길게 보면 요 차트입니다. 70년부터예요. 좀 전 차트는 2003년도부터고 지금 차트는 1970년부터네요. 자, 그 이후 70년 이후로 수입물가 지수가 피크 쳤던 게 1차 올초급 73년도 59%, 그다음에 2차 올초급 79년도 64.8%, 그다음에 IMF 98년도 57.7%, 그다음에 서프라임 2008년도 50.6%, 그리고 지금 막 치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때 수준 이하로 이후로는 최고치예요. 근데 이 기울기가 금방 멈출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요인 중에는 중국 생산 유가도 있고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도 있고요. 그게 전부 우리 수입 물가지수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심상치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치솟으면 우리 지난달에 3.6%인가 나왔죠? 3.6%. 이래서 2%의 목표 소비자 물가지수를 한참 넘었기 때문에 두 번이나 금리 인상을 했다. 그리고 1월 달에도 금리 인상한다고 예고는 다 돼 있는데 또 안 된다는 쪽이 또 많아요. 우리 경제가 회복도 안 했다. 뭐 코로나 또 오미크론 또 이런 것 때문에 KDI를 비롯해서 하여튼 재계 관련된 데서는 금리 올리면 안 된다. 이제 이러고 있고요. 하는 총재는 그래도 올린다. 지금은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이제 그래서 좀 티격태격 하는데 뭐 뉴스가 나올 때마다 1월 달에 올린다느니 안 올린다느니 그런 이제 막 뇌피셜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이 물가가 올라가면 3.6%에서 제가 볼 땐 그 12월 달이랑 1월 달도 한참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년 동월비가 작년 12월 달 이때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발휘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거 잘하면 4%도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발표할 12월 달 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월 초에 금통이 열리는데 물가지수가 막 4%짜리가 나와 있어. 그러면 안 올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올린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미리 시뮬레이션 한 거, 그다음에 이건 미국 내년에 3번 올린다는 걸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 다음 장에 볼게요. 그리고 퍼거슨이 얘기했던 60년대 후반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 10년이 문제다. 왜? 70년대도 진짜로 왔는데 60년대 하이퍼 인플레이션 오고 나서 그랬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이거 봐라. 이거 9월 달이거든요. 9월 달 거예요. 9월 달인데 5.4%인데 지금 6몇 %가 갖고 이제 12월 달도 잘하면 뭐 7%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죠. 그런 전망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상황이 60년대 후반에 갑자기 10년 동안 안정됐던 물가가 팍 치솟은 게 지금도 10년 넘게 안정됐던 물가가 팍 치솟은 그런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리고 앞으로 수년 동안은 우리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지금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 이거랑도 연관이 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80년대까지 기준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였다면 80년대 이후로는 40년 동안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추세였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는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로 바뀌었다. 이게 40년이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를 다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걸 만들어 봤어요. 자, 요거는 85년부터 지금 올해 금리 올린 나라들만 제가 넣은 거거든요. 브라질이 또 올렸다고 그러던데 그건 아직 반영을 못했네. 그건 나중에 제가 할게요. 요렇게 보시면 요 파란 게 미국 기준금리고요. 지금 여기까지 동결돼 있고 우리나라 기준금리인데 빨간색인데 2번 올렸죠? 근데 앞으로 3번 더 올리는 걸 내년에 3번 올린 거를 가정했고 미국도 3번 올리는 걸 가정을 했어요. 0.25%씩 3번 올리는 거. 그러면 거의 1% 가까이가 돼요. 왜냐면 0%에서 0.25인데 3번 올리면 0.75에서 1.0 그 사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 올리는 거는 가속화될 것 같다. 브라질 지금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올렸다는데 그걸 아직 제가 반영을 못했어요. 제가 나중에 뉴스를 가지고 다시 방송을 할게요. 방금 말했던 40년 동안 금리 하락했던 게 40년 동안 상승이다. 물론 출렁출렁하고 뭐 1년 빠지고 6개월 빠지고 이럴 수도 있어요.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41년부터 2차 대전 이후로 40년 동안 올라갈 때 2.98%에서 15.84%까지 올랐어요. 근데 그 15.84%가 코로나 때 0.318로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1.7까지 갔다가 한 1.5 지금 근처에서 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상승하는 추세다. 왜? 300년 동안 보니까 40년 동안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이클을 반복해 왔다. 그리고 아까 퍼거슨이 얘기했던 지금의 물가 상승률이 60년대 말의 상승률 10년 동안 안정되다가 치솟은 거, 지금도 10년 동안 안정되다가 치솟고 있는데 그 70년대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우리에게도 닥친다라고 전망했던 거 잘 기억해 둬야 되는데, 물가가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죠. 떨어져도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오르는 아마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 그러면 아파트 값 어떻게 될 것이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IMF 이후로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한 8년 7개월인가 오를 때 금리가 최저치로, 사상 최저치로 하락했어요. 잘 올랐어요. 그런데 금리가 돌아섰어요. 2년 정도 돌아섰어요. 근데도 계속 올라. 왜? 워낙 사상 최저치이기 때문에 살짝 올라도 큰 부담이 안 됐어. 근데 여기서부터 올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부담이 커지는 거거든요. 왜? 이때의 저금리의 대출을 조금 받을 걸 많이 받은 것 때문에 부담이 되니까 버블7이 무너지더라. 근데 지금도 2019년 정도까지는 금리가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하락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쭉 아파트가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1, 2년 정도 지금 금리가 올랐어. 근데도 아파트는 올라. 왜? 워낙 사상 최저치이기 때문에 올랐어도 큰 부담은 안 되더라. 근데 문제는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오르니까 얘가 빠질 것 같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그 임계치는 2년이다. 전년이 아니고 2년이다. 엘리엇이 대충 통밥으로 그냥 한 게 2년이에요. 뭐 1년 5개월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의 금리 상승은 아파트값, 서울 아파트 특히 많이 오른, 그리고 기간도 지금 8.8년인가 올랐어요. 여기 노무현 대통령 때 올랐던 기간보다 한 두어 달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의 제목, 중국 생산자 물가 12.9%, 직전월보다는 축소됐지만 여전히 전년 동월비로는 두 자릿수 이상, 10% 이상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의 생산자 물가, 수입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금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주열 총재가 1월달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의 급등 현상의 지속, 그게 촉매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가 이제 여러 개가 나오는데 어느 걸 먼저 할까 하다가 이걸 먼저 했는데, 또 뉴스 가공해서 여러분들께 차트와 뒤통수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뒤통수 인사 드리면서 마칠게요. 항상 엘리엇과 함께 부동산, 주식, 뭐 경제, 그다음에 인덱스, 여러 가지 인생 공부도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